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고 간 한 영상이 있습니다. CNN 20년차 다큐멘터리 감독이 제작한 단 하나의 영상. 단 90분 만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배경은 대한민국 서울.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뉴스가 안 돼요. 그랬던 그녀가 단 하루 만에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미래를 살고 있다. 새벽 2시.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합니다. 그 장면 하나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CNN에서 20년째 다큐 찍고 있는 케이틀린 모건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다녀봤죠.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뉴스가 안 돼요. 도쿄 긴자거리에서 마지막 촬영 마치고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사람들 줄 서는 모습, 신호등 지키는 모습, 깔끔한 거리. 서구 시청자들이 원하는 그 아시아였거든요. 아시아 세계국 시리즈 마무리를 일본으로 한 건 당연했어요. 중국은 너무 복잡하고 한국은 글쎄요. 다나 편집 스케줄 다시 볼까? 제 조수인 다나 리가 태블릿 보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말수 적고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 다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PD님, 잠시 멈췄어요. 서울은 어떨까요? 에스프레소 한 모금 마시며 고개 저었어요. 다나, 우리는 저널리즘 하는 거야. 한국에서 뭘 찍어? 케이팝 얘기. 다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죠. 그냥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 태블릿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 서울 야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반포대교에서 분수가 음악에 맞춰 솟아오르고 강변 빌딩들 불빛이 물에 비춰서 반짝반짝. 처음엔 그냥 평범한 도시 야경이라고 생각했어요.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한 장면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여자 한 명이 조깅하고 있었거든요. 이어폰 끼고. 시간은 새벽 1시. 혼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몇 해 전 삼성 광고. 런던 배경으로 여자가 새벽에 혼자 조깅하는 장면 나왔었죠. 그때 난리 났잖아요. 비현실적이다. 위험하다. 남자가 만든 환상이다. 삼성이 결국 사과문까지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여자 혼자 새벽에 조깅이라니. 런던에선 절대 불가능한 그 장면이 서울에선 현실이었어요. 태블릿 다나한테 돌려주려는데 다나가 말했어요. 더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편의점에서 새벽 간식 사는 대학생들. 치킨 들고 웃으며 걷는 젊은 여자. 버스 정류장에서 책 읽는 할머니. 전부 새벽 2시, 3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표정에 불안이 없었어요. 경계심이 없었어요. 대낮 공원 산책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다나 이거 정말 연출 없는 거야? 다나가 고개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때 궁금해졌어요. 다나가 왜 이런 영상들을 모아뒀는지.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다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3년 전 서울 유학 갔을 때 그냥 깨끗한 도쿄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다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첫날 밤에 기숙사에서 편의점 가는데 새벽 2시인데 여자애들이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미쳤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상한 감정 느꼈어요. 질투, 부러움, 의심.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시하려 했는데 머릿속에서 안 사라지더라고요. 특히 그 조깅하는 여자 표정.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화로운 그 얼굴. 새벽 4시. 결국 다나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항공편 체크해봐. 서울. 하루만. 5분 만에 답장 왔어요. 이미 예약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출발이에요. 그 순간 알았어요. 다나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나오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했어요. 전 세계 공항 200번도 넘게 가봤거든요. 히드로 혼잡함, 샤를 드골 복잡함, 나리타 경직성. 각 공항마다 그 나라 성격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일단 공간감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천장 뚫린 것도 아닌데 하늘 보이는 느낌.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여긴 공항이 아니라 미술관 같았어요. 다나, 이거 공항 맞아? 더 놀라운 건 다국어 안내였어요. 영어 안내가 한국어만큼 자연스러웠어요. 어떨 때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외국인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같았거든요. 아시아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입국 심사장 앞에 섰는데 또 충격.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 쫙 깔려 있고 대부분 승객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도 호기심에 자동 쪽으로 갔어요. 여권 스캔, 지문 찍고, 얼굴 인식. 30초 만에 끝. 담당 직원은 거의 개입 안 했어요. 이렇게 빠른 곳 처음이네. 공항철도 탑승구 가는 길도 매끄러웠어요. 표지판 직관적이고 길 헤맬 일 전혀 없었어요. 열차 타자마자 와이파이 자동 연결.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날씨, 교통 상황 나오고 있었어요. 창밖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 맞나? 43분 만에 서울역 도착. 지하철 환승도 놀라웠어요. 스크린도어 완벽하게 설치. 열차 도착 시간 분 단위로 정확.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 완벽하게 터졌어요. 다나, 도쿄 지하철보다 편한 것 같은데? 다나가 미소 지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명동역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쓰레기통 거의 안 보이는데 길바닥에 휴지 하나 없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걸었는데 도쿄처럼 경직되지는 않았어요. 보도차도 구분 명확하고 신호등도 보행자 중심으로 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사람들 표정이 달랐어요. 급하게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 얼굴에 스트레스나 짜증이 없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편의점 들어간 순간 턱 떨어졌어요. 점원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엇 도와드릴까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어색함 전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음식 주문, 택배 접수, 공과금 납부, 티켓 예매까지. 이게 정말 편의점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계산대 앞에서 앞 손님 보니까 QR코드로 결제하더라고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 다나, 이게 정말 편의점이야? 저녁 식사 위에 한식당 들어갔는데 더 큰 충격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메뉴 선택, 주문, 결제. 모든 과정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영어 메뉴는 물론이고 음식 사진까지 상세하게. 알레르기 정보, 매운 정도, 조리 시간까지 친절하게 안내돼 있었어요. 주문한 지 10분 만에 뜨거운 불고기가 테이블 위에. 서빙하시는 분도 간단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고 피디님 어때요? 젓가락으로 불고기 집어들며 답했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낮에는 좋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도시엔 어둠의 얼굴이 있으니까요. 오후 6시.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다나와 함께 명동 중앙거리 걸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 더 많아졌는데 여전히 질서정연했어요.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가로등. 상점들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 발걸음에 여전히 여유가 있었어요. 다나,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니는데 오후 8시. 홍대로 이동했어요. 젊은이들 거리라고 해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홍대 입구역 나서자마자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기타 치는 청년,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여성, 현란한 댄스 추는 그룹들.
정말 놀라운 건 관객들이었어요. 수십 명이 자연스럽게 둘러앉아서 공연 감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공연자들 방해 안 했어요. 박수는 적절한 타이밍에. 곡 끝나면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자에 돈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박수만 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모든 게 자발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야. 오후 10시 되니까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젊은 여성들이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자연스럽게 거리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표정에 불안이나 경계심이 전혀 없었어요. 대낮에 쇼핑몰 거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진 찍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어요. 거기서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김밥 팔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산 방식이 QR코드였거든요. 할머니께서 능숙하게 QR코드 그려진 팻말 보여주시고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삐하고 계산. 할머니, 이 시스템 언제부터 쓰셨어요? 할머니께서 환한 미소 지으며 답하셨어요. 한 2년 됐나? 현금보다 편해. 거스름 돈 계산도 안 해도 되고 가짜 돈 걱정도 없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잠시 자리 비우셨을 때 손님들이 알아서 돈 계산하고 김밥 가져갔어요. 누구도 감시 안 했어요. 누구도 속이려 안 했어요. 완벽한 신뢰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새벽 12시 넘어가니까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도쿄의 질서정 연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유로움.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했고 그 신뢰는 고스란히 거리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다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PD님, CNN 라이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생방송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이런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런 문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좋아. 지금 당장 해보자.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어요. 새벽 1시 30분.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CNN 공식 라이브 방송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케이틀린 모건입니다. 휴대폰 들고 거리 비추며 말했어요. 지금 서울 홍대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0명, 200명, 500명, 1000명. 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풍경을 카메라 돌려서 거리 비췄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새벽 1시 30분인데 수십 명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손잡고 웃으며 지나갔어요. 여성들이 친구들과 함께 치킨 들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걸어갔어요. 심지어 혼자 걷는 여성들도 여러 명 보였어요. 댓글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야? 저 시간에 여자가 혼자 다닌다고? 가짜 뉴스 아냐? 연출 같은데. 실시간으로 댓글 보며 답했어요. 연출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시청자 수가 5,000명 넘어섰어요. 새벽 2시. 김밥 할머니 포장마차로 이동했어요. 할머니, 방송 중인데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할머니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카메라 할머니께 향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 시간까지 장사하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 여기는 서울인데. 그 말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댓글창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탄하는 댓글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머, 이게 진짜야? 할머니가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안전한 것 같은데? 새벽 2시 30분. 한강변으로 이동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어요. 모두 이어폰 끼고 자기만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벽 2시 30분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운동 즐기고 있어요. 한 여성 조깅러가 저희 옆으로 지나갔어요. 정중히 손 들어서 멈춰 세우며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CNN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요. 여성분이 이어폰 빼시며 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이 시간에 조깅하시는 특별한 이유 있나요? 회사 일 끝나고 운동할 시간이 이때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조용하고 공기도 좋거든요. 혹시 무섭지 않으세요? 여성분이 의아한 표정 지으며 답했어요. 무서울 이유가 없죠. 또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여기는 서울이니까요. 시청자 수가 1만 명 넘어섰어요. 새벽 3시. 24시간 편의점으로 이동했어요. 치킨 사러 온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도 괜찮아? 한 여학생이 웃으며 답했어요. 언니, 여기 진짜 안전해요. 새벽에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서운 일 없어요. 부모님은 걱정 안 해? 처음에는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하세요. 서울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거든요. 시청자 수가 3만 명 넘어섰어요. 댓글창이 완전히 달아올랐어요. 이게 진짜라면 미국보다 안전한데? 내 딸도 저런 곳에서 살았으면. 진짜 대박이네. 한국 여행 예약해야겠다. 새벽 4시. 방송 마쳤어요. 최종 시청자 수는 7만 명 기록했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CNN 본사 동료들, 다른 방송사 PD들, 심지어 뉴욕타임스 기자까지.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저게 정말 연출 없는 거야? 다나한테 말했어요. 다나, 우리가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아. 다나가 자기 휴대폰 보여줬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방송 클립이 벌써 100만 뷰 넘어서고 있었어요. 트위터에서는 서울 라이브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울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안전함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도시.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 이루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곳. 그날 새벽 호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0년간 전 세계 다니며 다큐 만들어 왔지만 이런 곳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아틀란타로 돌아온 지 일주일 지났어요. CNN 본사 32층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서울 그 새벽 공기가 기억났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조셉 워렌 부국장.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케이틀린. 조셉이 두꺼운 파일을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라이브 방송 화제성 있었어. 인정한다.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한국 다큐멘터리는 안 된다. 조셉은 30년 경력 베테랑이에요. 아시아 담당 12년 넘게 맡으면서 철저히 일본 중심 보도 고수해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케이틀린, 다큐는 현실이 아니야.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이야. 파일 펼치며 계속 말했어요. 지난 3년간 한국 관련 뉴스. 평균 시청률이 일본의 38%밖에 안 돼. 그 확신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조셉, 라이브 방송 반응 봤죠? 7만 명이 동시 시청했어요. 유튜브는 이미 300만 뷰 넘어섰고 트위터 트렌드 1위였어요. 그건 일회성 이벤트야. 조셉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한국? 그건 클릭수 안 나와.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동료들도 조심스럽게 상황 지켜보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조셉.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서울 다큐멘터리 만들게 해주세요. 만약 시청률이 평균치에 못 미치면 CNN 떠나겠습니다. 조셉 눈이 커졌어요. 케이틀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2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을 담보로 걸겠어요. 조셉 눈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가 틀렸다면 책임지겠어요. 하지만 제가 맞다면
CNN이 역사적 순간 놓칠 뻔한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동료들이 숨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조셉이 팔짱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좋다. 그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예산은 평소의 절반. 편집 기간은 2주. 그리고 시청률이 평균치 밑으로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부터 다나와 저는 편집실에 틀어박혔어요. 72시간 분량 영상을 90분 다큐멘터리로 압축하는 지옥 같은 작업. 다나, 어떤 메시지로 시작할까? 다나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고개 들었어요. PD님 편견부터 보여드리는 게 어때요? 그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이에요. 편집 과정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도쿄에서 한국 무시했던 오만한 표정. 인천공항에서 당황했던 순간들. 편의점에서 입 벌어졌던 제 모습. 그리고 새벽 라이브 방송에서 감탄했던 제 목소리. 다나, 제가 정말 이렇게 변했나? 다나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2주간의 편집 마라톤이 끝났어요. 제목은 서울 애프터 다크 잠들지 않는 도시로 정했어요. 방송 하루 전. 조셉이 편집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에 여전히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케이틀린. 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나도 30년을 이 업계에서 버텼어.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판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조셉도 한때는 이상을 품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확신하는 거야? 모니터 속 서울 야경을 보며 답했어요. 네, 조셉. 이 도시에는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조셉이 고개 저으며 나갔어요. 그 뒷모습에서 너 망했다는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8시. CNN 프라임타임이 시작됐어요. 아틀란타 본사 뉴스룸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실시간 시청률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제가 도쿄에서 한국은 K-팝 말고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도착부터 홍대 새벽 라이브까지 저의 인식이 무너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시작 10분 만에 평균 시청률 넘어섰어요. 가장 강력한 장면은 역시 새벽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김밥 할머니의 여기는 서울인데라는 말이 나올 때 트위터가 폭발했어요. 서울 애프터 다크, 세이프시티, 코리안 미라클. 방송 30분 만에 이 해시태그들이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어요.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야? 연출 아니야? 내 딸도 저런 곳에서 살았으면. 미국도 이랬으면 좋겠다. 한국 여행 당장 예약한다. 방송 중간. 조셉이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케이틀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청률이 올해 최고치 기록하고 있어. 1시간 30분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최종 시청률은 평균의 3.2배를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클립 영상들이 연쇄적으로 바이럴됐어요. 김밥 할머니 클립은 24시간 만에 800만 뷰 돌파. 새벽 조깅 장면은 1200만 뷰. 편의점 QR 결제 시스템은 500만 뷰 기록했어요. CNN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증으로 2번이나 서버 다운됐어요. 방송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는 380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뉴욕타임스 서울 특집 기사 협조 요청. 타임즈 커버 스토리 제안. 넷플릭스 확장판 다큐 시리즈 논의. BBC 공동 제작 제안. 그리고 가장 놀라운 메시지들. 서울시청 공식 인터뷰 요청.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 제안. 인천공항공사 시설 견학 초청. 심지어 김밥 할머니 대신한 홍대상인회에서도 연락 왔어요. 할머니가 너무 유명해져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월요일 오전 9시. CNN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사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케이틀린 모건의 서울 다큐멘터리. 사장이 천천히 말문 열었어요. 이번 방송은 우리 CNN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아시아 보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 서울 연대기를 정식 기획으로 승인합니다. 조셉이 저에게 천천히 걸어왔어요.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케이틀린.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데이터만 보고 사람을 못 봤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송 2주 후.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 맡겼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CNN 촬영팀 8명. 그리고 조셉까지 함께였어요. 조셉이 직접 서울을 제대로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인천공항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이 저희 맞아주었고 한국 기자들도 몰려 있었어요. 케이틀린 PD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답했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전 세계가 이런 서울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청에서 공식 인터뷰.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시장님과 대담해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잠시 멈춰서 말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안전함, 시민의식, 기술과 인간미의 조화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새벽 시간대의 안전함이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에요. 여성이 혼자 새벽에 조깅할 수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되겠어요? 이 인터뷰 영상이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BBC가 서울의 기적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했어요. NHK는 안전한 아시아 도시 시리즈 기획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 24까지 서울 특파원 파견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썼어요. 서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야간 도시, 미래 도시의 모델. 타임지 아시아파는 서울을 커버 스토리로 다뤘어요. 더 서울 미라클 웬 세이프티 미츠 프리덤.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관광 통계에 나타났어요.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다큐 방송 이후 서울 야간 투어 신청자가 400% 증가했다고 했어요. 특히 서구권 여성 단독 여행객 비율이 급증했어요. 김밥 할머니 포장마차는 이제 홍대의 공식 관광 명소가 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 서서 김밥 사고 할머니와 사진 찍었어요. 할머니께서 저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손자 용돈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됐어. 고마워. 그 말씀 들으며 뭉클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 느꼈어요. CNN 본사에서는 서울 연대기 정식 승인 소식이 날아왔어요. 1년간 매월 서울의 다른 면을 소개하는 정규 프로그램 만들기로 했어요. 조셉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왔어요. 케이틀린, 내가 옳았다. 앞으로 한국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어요. 지금 CNN 서울지국장으로 정식 임명받아서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이촌동 아파트 32층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야경이 매일 저를 반겨줘요. 새벽 5시. 저의 하루는 한강공원 조깅으로 시작돼요. 6개월 전 그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길을 이제 제가 달리고 있어요. 이어폰 끼고 한강 바라보며 뛰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새벽 공기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조깅 마치고 편의점에서 아침 해결해요. QR코드로 삐하고 결제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 시작해요.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도 여전히 경이로워요.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차내, 질서정연한 승객들.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도 매일 감탄하게 돼요. 서울 연대기는 현재 시즌 2를 제작하고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 제주의 올레길, 경주의 천년 역사까지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온 25세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케이틀린 PD님.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덕분에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할 용기가 생겼어요. 3박 4일 동안 서울을 혼자 여행했다고 했어요. 새벽에도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현지인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든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 말에 난 울었어요. 방송 끝나고도 한참을 울었어요. 김밥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김밥 팔고 계세요. 이제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셨지만 여전히 소박하세요. 할머니, 유명해지셔서 기분이 어떠세요? 뭐가 달라졌나? 그냥 김밥 파는 할머니인데 그 소박함이야말로 서울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진실한 마음 말이죠. 어제 저녁 홍대 거리 걸으며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그땐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신기해했다면 지금은 이곳 주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 2시에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이 거리. 할머니가 실내로 장사하시는 이 풍경. 여성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조깅할 수 있는 이 안전함. 모든 게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일상이에요.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케이팝 말고 뭐가 있냐고요. 그 오만함. 그리고 지금 이 도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제 자신. 20년간 전 세계 다니며 다큐 만들어 왔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가능성.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 안전과 자유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모든 가능성을 전 세계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매일 아침 한강 달리며 확신해요. 이곳에서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안전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 하지만 그 불빛 속에는 평화가 있었고 그 평화 속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서울이 전 세계에 보여준 기적이었어요.